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아침에 뭐 명상을 한다, 책을 읽는다, 신문을 본다,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미라클 모닝이라고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미라클 모닝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까진 잘하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뭐 생산적인 걸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어젯밤에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아침에 되니까 좀 하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 하고 나니까 하루 전체가 피곤해지고 막 며칠 동안 체력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아침에 휴대폰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유를 이 책에서 찾았습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겠더라고요. 일단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은 그날 하루 동안 두뇌가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이 일 저 일 사이를 분주하게 뛰어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력을 챙겨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활동을 선택할 것입니까?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건 그 하루의 첫 시작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함으로써 그 하루 전체의 통제권을 갖는 게 가장 핵심이겠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찍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 길을, 아니면 뭐 가까운 길이더라도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잖아요. 대충 어디 건물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해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아침에 내비게이션을 찍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겠다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랑 대충 이쯤으로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읽고 좀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싶었던 게요, 이게 성공한 64명의 모닝 루틴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4시에 일어나는 분도 있고 8시, 10시에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어떤 공장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일을 하고 오후 뭐 3시쯤, 4시쯤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시에 일어나냐가 아니라 내가 일어나자마자 그 하루의 시작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사실 같은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 재미있고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건 아니겠죠? 어쨌든 여기선 아침에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스테 가즈더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잠자리를 벗어나기 전의 순간에 이제 정신이 들었어 라며 속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수준에까지 미쳐서 몸이 깨어나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켈리체라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생각이 났는데, 왜냐면 그분이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 감정을 떨쳐내는 걸 진짜 잘하신대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고개를 이렇게 선대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아, 나 이거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들려고 하면 그때 이렇게 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람은 이거 하기 싫다 하면서 이렇게 늘어지고 휴대폰 보고 할 때, 켈리체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기분이 좋든 나쁘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해낼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장점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나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에게 말함으로써 이제 일어나자, 아니야 이런 생각은 나한테 지금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보다 싶더라고요.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켈리천 선생님이 생각나서 앞으로 뭔가 일어날 때 그런 말을 해보면 좋겠다. 나 이제 일어날 거야. 아니면 뭐 여기 책에처럼 나 이제 정신이 들었어 하고 일어나면 좀 더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잘 일어나는 방법, 사실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실 일찍 일어나는 건 어렵지 않대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어렵지 않고 그 전날 저녁에 일찍 자는 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했고, 다행히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일찍 잤고 일찍 일어났어요. 9시, 10시에 무조건 잤던 것 같고, 그러면 한 10시에 자면 6시에 일어나도 8시간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뭐 일찍 자려고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일찍 자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봐야 돼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고 햇빛을 받는 순간부터 뭐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면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지만 햇빛을 보지 않고 계속 누워만 있고 이러다 보면 아침 뭐 7시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밤에 일찍 졸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커튼에다가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뭔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걸로 이제 아침 시간이 되면 열리게끔 해놨습니다. 빛이 많은 곳에서 자는 건 싫어하지만 아침에 햇빛은 봐야겠으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강제적으로라도 햇빛을 보면 밤에 조금이나마 일찍 졸려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며칠 동안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제 몸을 혼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안 잡니다. 그냥 진짜 졸리면 자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늦게 잘 때도 있고 아니면은 잠은 일찍 들었는데 막 새벽 3시, 4시에 맨날 깰 때가 있어요. 그때 깨서도 또 잠도 잘 안 와요. 막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잠이 와요. 전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그걸 해결한 방법이 3시, 4시 깼어요. 내 몸을 혼내줘야지 하고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며칠 뒤에 금방 정상화 되더라고요. 3시, 4시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 몸을 혼내줘야겠다라는 방식도 조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좀 위로를 받았달까요?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아침 루틴이라고 딱 뭔가를 짜놨으면 그걸 딱 해내야만 성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편협하게.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침 루틴을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 것들인데 마리아 코니코바라는 분은요. 하루하루 마음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 그때그때의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레베카 손이라는 올림픽 금메달 3개를 딴 수영 선수는요.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최선을 다할 뿐이죠. 온종일 조금 흐트러진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내일은 꼭 해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로가 됐달까요? 하는 건 이 캐롤린 버클이라는 또 다른 미국 수영 선수가 하신 말씀인데 실패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제가 집착할 때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통제하려는 대상이 결국엔 도리어 저를 통제하게 됩니다. 루틴을 세우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못할 때 제 스스로 저는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이것도 못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격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좀 뭐 이거저거 막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에 막 빠져들면 삶이 무의미하게까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실패를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나까지 통제하게 된다라는 말이 맞아,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이걸 너무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루틴이라는 거는 뭐 이 책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나를 위한 거지 어떤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루틴을 했다면 정말 좋겠지만 실패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이너스로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한 거였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제로인 거지 내가 이걸 마이너스로 굳이 끌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에 관한 부분이 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침 루틴 말고도 그거 많잖아요.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근데 못할 때 난 바보야 난 멍청이야 가냐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야만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모닝 루틴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커요. 한 번 실패하면 24시간을 기다려야만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뭐 물병 세우기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냥 한 번 하고 몇 초 되지 않아서 다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1분 안에 뭐 30번도 시도를 해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24시간이 지나야만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가볍게 생각을 해서 그냥 내일 해가 뜨니까 내일 다시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접한다면 좀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보고 기상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나도 이거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브래드 펠드라는 자본가가 하는 건데 대체로 토요일은 디지털 안식일로 보낸대요. 이날은 온종일 이메일, 휴대전화, 인터넷을 보지 않는 날이래요. 이게 너무 좋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본다 싶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요일만큼은 아니면 일요일만큼은 디지털 안식일로 보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토요일을 디지털 안식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메일 안 보고 카톡 안 보고 이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유튜브, 그 다음 인스타그램, 제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건 그 2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만 이제 스크린 타임을 걸어서 못 열게 해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게 디지털 안식일이라는 게 제겐 습관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이걸 들어가거든요. 이 앱 잠겼어요 하고 나오니까 아 맞아 나 이거 하기로 했지
그래서 그런 어떤 조력자의 역할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디지털 안식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운동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 예요.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책 읽고 이게 진짜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엘르 루나라는 예술가께서 인용한 말이 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인 조각가 브랑쿠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쉽다. 문제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어때요? 그냥 해야겠다 싶지 않나요? 내가 오늘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는 거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유의미한 거를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언젠가 유의미한 것을 만들어낼 때 오늘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은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 책을 권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기상 루틴은 본인을 위한 거다. 저도 모닝 페이지라는 거를 진짜 해보려고 한 2년, 3년 노력했었거든요. 모닝 페이지가 뭐냐면 아침에 일기 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40분 이내로 3장의 일기를 쓰는 건데, 그때 일기를 쓰게 되면 가장 솔직한 나, 어떤 방어 기제가 없는 나의 생각을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일어나면 그냥 멍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쓰겠고 뭘 써야 되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좋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노력해가지고 3년 가까이 시도를 해봤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진짜 쓴 날은 한 100일 안 되는 것 같고, 그마저도 뭐 오늘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은 쓰려고 앉을까 하다가 몰라, 쓸 게 없어 이러고 넘겨버리거나, 침대에 누워서 아 이제 모닝 페이지 써야지, 근데 나 뭐 쓰지? 아 쓰기 싫은데, 일어나기 싫어 하면서 휴대폰 보고 거의 이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결론을 내린 게 모닝 페이지는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일기를 저녁에 쓰는 루틴으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마음은 편해진 것 같고, 이게 진짜 내가 안 맞았던 건지 내가 에너지 조절을 못했던 건지 방법을 몰랐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닝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도움이 됐대, 이게 좋대 라고 해서 다 끌어들여올 게 아니라 안 맞으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책 초반부 9페이지에 있는 말인데요, 모닝 루틴을 세웠다면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루틴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모르는 사람이 정한 생산성의 기준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닝 루틴을 해봐야겠다 싶다면 이 점을 꼭 명심하고 나만을 위한 루틴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책에서는 보니까 6분 루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책은 1시간이지만 아침에 1시간을 사용을 해도 되고 6분을 사용해도 되고 2시간을 사용해도 되는데, 자기에 맞게 내 목표에 맞게 몇 분을 쓰겠다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요즘 책을 읽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책을 못 읽는 것 같아 하면 30분 일찍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시간을 만드는 게 참으로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을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길 바랍니다. 나의 아침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연한 태도로 그때그때 방향을 바꿔가며 최대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